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할 것은 다 했던 결혼식이었네요. 다들 제 맘 같지가 않았고 배려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 하나 남편과 제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양가 집안이 서로 비슷한 형편으로 못 살지도 않고 그런다고 잘 산다고도 할 수 없는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살아요. 남편과는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 관계로 결혼말이 오고 간 것은 사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예쁘장한 살림살이들을 수집하고 장만을 해왔어요. 결혼 전에 예비 시아버지는 자주 뵙지 못했고 예비 시어머니만 자주 불려다녀서 배웠었죠. 시어머니는 냉면을 사주신다거나 주로 맛있는 거 해먹자고 부르시곤 했어요. 제가 답례로 표전 떡갈비를 사드린다고 뵙곤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신우이는 항상 왔어요. 저와는 나이도 동갑이었죠. 남편과 결혼할 즈음에는 그동안 썸만 탔다가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래 사귄 남편과 저보다 늦게 만난 신우이 커플이 결혼식을 빨리 서두르는 느낌이었죠.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꽤 괜찮은 집안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빨리 신우이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결혼식 올리자마자 신우이 결혼식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우이 시댁 쪽은 예비 시어머니가 교수이시고 예비 시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혼수 준비도 잘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오리탕을 넉넉히 하고 있으니까 몸보신 좀 하자면서 와서 먹고 놀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정육점에서 등급이 좋은 국거령 한우 소고기를 넉넉히 사서 수박 한 통을 들고 갔어요. 사실 예비 시댁은 자주 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오래 사귀다 보니 자주 오게 되어서 거의 이 집 며느리 취급을 하셨어요. 늘상 일품 요리를 준비하시면서 음식도 자주 만들어보고 요리를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잘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식사 후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하자면서 신우가 제 옆에 와서 거들더라고요. 별일이다 싶었죠. 생전에 와서 설거지를 함께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신우이가 주방 쪽으로 올라치면 정신 사납다고 나가 있으라고 등을 떠밀었으니까요. 오로지 시댁 주방은 저와 시어머니의 전용 구역이었던 셈이었죠. 신우이는 그날따라 엄청 기분 업된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도 살갑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었죠. 아이고,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니까 속을 좀 차리셨나? 별일을 다 보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돕는 신우이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후 설거지를 다 끝냈더니 내린 커피를 들고 베란다 테이블로 가서 얘기 좀 하자시면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러시더군요. 저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네가 상견례 후에 혼수를 보낼 것 아니냐? 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며느리가 혼수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해서 친척분들을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혼수 얘기에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생스럽게 이바지 음식 이런 거는 생략하기로 하자. 너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지 않겠니? 사실 그 말씀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바지 음식에 쓰는 돈을 혼수 예단에 더 보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니? 제 예상과는 다른 말씀에 또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 개혼 중에도 며느리 본 친구가 있는데 예단이 더 중요하더라. 그 친구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금수저 세트하고 순금 거북이 세트를 해왔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고 보기가 좋더라. 그리고 예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생략을 하든지 해라. 하지만 예단은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것저것 해올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보기엔 금수저와 금거북이만 백화점에서 사계절별로 이불 한 세트씩만 해오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바지 음식은 해올 필요가 없고 거기에 쓸 돈이면 예단에 보태서 해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에는 1억을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신혼집을 얻어줄 형편이 못 된다. 너네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바로 네 시누이도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거덜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최대한 쓸데없는 데는 돈을 쓰지 말고 무조건 현금으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아쉬운 형편이니까 예단비로 많이 보태서 주면 좋겠다. 혼수 가정가구 등을 아끼더라도 예단비를 많이 보내라는 말씀이셨어요. 톡 까놓고 말을 하자면 그냥 짜잘한 것들은 많이 해오지 말고 예단비와 금수저 세트와 급가락지나 순금 거북이와 이불 세트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서 보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주신 1억과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빌라를 얻었어요. 남편과 저는 반지만 제외하고는 예단 예물을 다 생략하고 그 돈을 전부 다 신혼집에 쏟아부을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시어머니 말씀에 난감했었죠. 그래도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예비시모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데 그대로 해가지 않는다면 평탄치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예물 검소하게 반지만 준비하고 예단비 3천과 예비시모가 일러준 대로 금수저 세트는 못하고 은수저 세트와 금 거북이 10돈짜리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뭘 해줄지 의견을 물어왔어요. 웬만한 가정 가구들은 다 할부로 예약 주문을 한 터라서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아기자기한 신혼살림의 인테리어 소품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시어머니가 순금 거북이와 금수저 세트와 백화점에 있는 이불 세트 예단비를 해오라고 했던 말들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예단비가 좀 많다고 했습니다. 보통 시댁에서 1억을 해줬으니까 거기서 10% 정도로만 해도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보내도 되는 건데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시어머니 되실 분이 굳이 예단비를 강조하셨거든. 그래서 엄마가 넉넉히 넣자고 하셨어. 라고 했더니 꾸민비라고 해서 신부에게 예단비에서 반 틈을 보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예단을 포장해주는 아주 예쁜 집을 소개해주면서 간단한 저의 혼수 예단을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후로 예비시댁에 예단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바지 음식을 생략하려고 해서 하지 않아서인지 뭔가 너무 간단하고 허전해서 과일 세트를 따로 예단 혼수 선물용으로 포장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꾸민비로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뿐이겠어요? 순금 거북이가 하나는 허전하고 외로워 보인다면서 쌍으로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싶다시면서 하나를 더 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불도 한 채 더 해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어떻게 또 해달라고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러셨대요. 내가 없는 살림에 신혼집 1억이나 줬는데 기껏 예단비로 3천만 원만 보내다니 말이나 되니? 예단비가 적다고 하느니 금거북이와 금수저와 이불을 더 해서 보내라고 한 거다. 남편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말하겠다고 하는 통에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도 친정엄마가 금수저만 빼고 그대로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금거북이와 은수저 세트와 이불을 한 채 더 해서 보냈습니다. 그대로는 뒷말이 없었어요. 저는 참 기분이 상해서 친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을 했더니 겨우 꾸민비로 500만 원이 뭐냐고 했어요. 신혼집에 1억을 보태주고 예단비를 적게 보내왔다는 거였는데 이게 평생을 고부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시달릴 수가 있으니 친정엄마가 그냥 해주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 푼이라도 아끼고 돈을 모으고 결혼식도 최대한 검소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 생략해가며 신혼집에 돈을 보태자고 했었는데 이런 어른들의 다른 생각들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어요. 그 후로 시누이가 곧바로 상견례를 가졌었고 결혼식 날짜도 잡혔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예단을 보냈습니다. 잘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거라서인지 엄청 피카번쩍하게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말을 들어보니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신혼집은 3억을 보태주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두고 굉장히 서운해했었죠.
조금 사는 집이라서 신혼집은 떡하니 장만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단비도 많이 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신우의 결혼을 잘 보내려고 준비한 이바지 음식과 혼수 예단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혼수 예단을 들고 간 신우의 애비 시댁집에서 혼쭐이 나서 쫓겨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라연아, 나 수진이야. 우리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었잖아. 그랬지. 그게 왜? 우리 오빠의 상견례에서 보니까 네 신우이랑 닮아서 확인해보니까 네 신우이가 맞더라. 네가 말했잖아. 진상 신우이라고. 네 시집에서도 네가 그때 예단을 2번이나 또다시 보내라고 했었다고 해서 다들 기가 막히다고 했었잖아. 세상에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니? 뭐? 우리 아가씨 결혼할 사람이 네 오빠였어? 그래, 솔직히 상견례 때부터 네 신우이란 걸 알고 난 뒤에 나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 너한테 들은 말도 있고 그래서 너한테도 티를 안 냈었다. 또 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아니지. 완전히 화가 나서 성질이 날대로 난 말투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아가씨가 예단 보내러 간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다. 니네 시댁집은 또라이가 아니니? 완전 흥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수진아, 차근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예단으로 가지고 온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금거북이 10돈짜리와 은수저 세트와 고급 반상기와 이불 세트를 차례대로 자세하게 찍어 보내왔어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라연아, 모르겠어? 뭘 모른다는 거야? 이게 어째서? 바보야. 네가 보낸 혼수를 그대로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왔더라니까. 그거 네가 네 시집에 보낸 예단이었잖아. 우리들도 곧 결혼할 거라서 나랑 얘들이랑 다 함께 순금 거북이하고 이불과 반상기를 다 자세히도 구경했었잖니. 설마 그랬겠니? 내가 보낸 혼수가 좋아 보여서 똑같은 걸로 준비했겠지.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시집에 보낸 예단을 우리가 소개시켜준 포장집에서 포장을 맡겼었잖아. 그때 포장한 것과 똑같았어. 우리가 다 색깔도 골라서 한 거 기억이 안 나니?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때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우의 혼수 예단을 보내려고 저에게 하나를 더 해서 보내라고 했단 말인가요? 라연아, 내가 그래서 네 신우이한테 물어봤어. 이거 포장이 참 이쁘고 정성스럽기도 했는데 어디서 한 거냐고. 나도 결혼할 때 이용해야겠다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뭐? 세상에 그냥 백화점에서 서비스로 해줬다고 거짓말하더라. 그래서 확신한 거지. 저도 정말로 그랬을까 싶었지만 보내준 사진을 보면 포장을 했던 섬세한 부분까지 똑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나같이 순금 거북이며 반상긴 세트나 상표도 같았습니다. 제 친구 수진이가 직접 언박싱을 하다가 화가 나서 대놓고 예단을 들고 온 저의 신우에게 다그쳤다고 했어요. 우리 집을 뭘로 보고 혼수 재활용하는 거예요? 시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인사하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자기 올케가 해온 혼수 예단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 집이 거지예요? 그 말에 제 친구의 부모님들도 놀라서 나자빠지고 난리가 났다고 했고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보내고 파혼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제가 저희 애비 시댁과 신우의 말을 듣고서 저런 집안과는 엮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저희 신우이란 사실이 엄청 싫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부모님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렸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내던 혼수 예단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잘됐다 싶어서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에 시집을 잘 해서 보내려니 돈은 딸리고 부족하니까 어떡하든지 시집온 며느리에게 예단비와 예물을 뜯어내서라도 구색을 맞춰서 신우의 혼수 예단을 장만하려고 했던 게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 대단한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이더라고요. 수진이란 내 친구는 보통 내기가 아닌 아주 꼬장꼬장한 친구인데 제 신우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였어요. 대충은 넘어가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번 일로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다시는 제 친구 집에 시집 간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친구의 부모님이 시부모님을 불러다가 놓고
쪽을 있는 대로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교양머리 없고 추잡스럽고 거지같이 며느리한테 받은 호수 예단과 선물을 들고 왔냐고요. 저 대신 아주 통쾌하게 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서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크게 야단을 치셨고 그 일을 한바탕 시댁이 시끄러웠습니다. 신우가 잘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다니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